최영일 평론가, 손정희 변호사 자리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동생과 관련한 의혹. 아버지 빚 수십억 원은 물려받지 않고 아버지 학교 공사해주고 못 받은 돈 51억 원은 소송까지 해서 채권을 확보한 이 의혹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 동생 부부의 위장 이혼 의혹 이 부분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네,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아버지가 원래 조국 수석이 학교 재단 가족이라는 건 알고 있고 아버지가 이사장이었던 웅동학원 부산에 있습니까? 학교가? 그렇습니다. 네. 거기 공사를 96년에 오래전입니다. 아버지가 이사장인데 아버지와 동생이 하던 건설사에서 그 학교 건물을 짓는 걸 했나 담당을 보죠? 했죠. 네. 그런데 결국 지어지지 않았고 우리가 알다시피 이 즈음은 이제 IMF 전후가 됩니다. 그렇군요. 다음 네. 해에 IMF가 터지죠. 네. 수많은 회사들이 부도 났을 때예요. 특히 건설사가. 그런데 이 흥미로운 건 웅동재단 이사장은 아버지. 네. 근데 아버지가 본인이 대표로 있는 건설사의 발주. 그리고 아버지 회사가 아들의 회사로 하청. 이렇게 복잡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프로젝트가 진행되지 못하니까 결국은 이 16억의 부채를 남기고 일은 종료가 됐는데 16억의 채무를 누가 질 것인가 문제에서 이게 돌고 돌다가 사실은 아버지가 차남에게 41억 원, 50억 가까운 부채를 이제 짊어지는 상황이 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아들 건설사에 이 아버지가 이사장으로 있는 학원재단이 돈을 줘야 되는 채무 채권 관계가 생긴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소송이 이제 이루어졌고 결국은 이 학원재단이 변론을 포기하면서 건설사가 주장한 채권이 유효하게 된 자,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지금 표를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96년에 16억 원 들여서 아버지와 조 후보자의 동생이 하는 건설사가 공사를 했는데 이게 공사 대금을 학교가 갚지 못하니까 이자까지 합쳐서 51억 원이나 되게 이제 돈이 불었고 자, 이때 못 받은 돈을 돌려주세요. 이렇게 채권 양도 소송을 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96년도에 이제 공사를 했고 공사 대금을 받지 못하다 보니까 소멸시효 때문에 2006년도에 이르러서 이제 다시 이제 공사 대금에 대해서 지급을 요청하는 그 청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재판 과정에서 학원 측, 그러니까 학교법인 측에서는 별도로 답변서를 내놓거나 이 공사 대금 액수와 관련해서는 다투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법에는 변론을 나와서 다투거나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무변론 판결 승소라고 해서 원고가 주장한 것 그대로 판결을 내게 되어 있거든요. 무변론 판결로 이 5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이 사건과 관련해서 다툴 게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적일 수 있는데 보통 공사대금 사건은 계약서가 있고 또 그 공사대금에 대해서 정해져 있는 처분문서라고 합니다. 처분문서가 존재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래서 학원 측에서는 별다른 변론을 하지 않았고 51억 원에 대한 판결이 나온 상황이었습니다. 정리하면 복잡합니다. 아버지 학교, 아버지와 같은 아버지입니다. 조국 후보자의 아버지와 동생이 갖고 있는 건설사가 공사를 하려다가 공사 대금을 못 받았어. 근데 그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서 51억 원이 됐습니다. 그 돈 돌려주세요라고 소송했는데 학교 측에서 못 돌려주세요 그러지 않고 그냥 대응을 안 해서 자연스럽게 법원에서는 51억 원 이 채권 양도가 돈 돌려줘야 하는 걸로 판결이 났다. 네, 소송 과정을 보면 2006년도에도 하지만 2017년도에도 같은 내용의 소송을 또 제기했거든요. 법적으로는 이게 소멸시효 문제 때문에 이게 판결로 확정되면 10년간 그 소멸시효가 연장되거든요. 그래서 소멸시효 때문에 진행한 소송으로 채권의 소멸시효 보입니다. 말씀하시는 거죠? 네, 왜냐하면 2006년도나 2017년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소멸시효 때문에 뭐 10몇 억이든 50억 원이든 이 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소멸되기 때문에 아마도 소멸시효 연장 목적으로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그 피고 측에서도 별다른 변론을 하지 않았던 것은 아닌가 그런데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의혹이 사실이든 아니든 이게 동생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합니까?
일단은 뭐 가족 간의 여러 가지 조 후보자하고 이제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학교 법인과 관련해서 기술 보증 기금에 이제 채무를 갚지 못해서 그쪽에는 피해를 야기했고, 그런데 이쪽에선 수십억 대는 채권을 그 가족끼리 이제 좀 행사하고 이런 부분들이 이례적이다 보니까 이런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단순하게 학교에서 공사 대금을 주지 못했고 건설업자는 그거를 수십 년간 소멸시효 연장하기 위한 소송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과정에서 그런 불법적인 어떤 거래라든가 이득이 있었느냐. 그러니까 조국 후보자는 어떤 역할을 했냔 말이죠. 그 학원에 이사의 직책이 있었습니다. 그 이사의 소송에- 직책이 있었기 소송 때? 때문에 네. 예, 조 후보자와 그 아내가 등기상 이사로 재직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이제 어머니가 이사장이 되죠. 네, 혹여라도 어떤 불법적인 거래나 부당한 것들이 네. 있다고 한다면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인식할 수 있었다라는 게 의혹 제기 측이고, 그 조국 후보자 측에서는 이 소송 과정에서 불법이라든가 어떤 네. 탈법은 없었다. 그리고 이사 직책에 있었지만 이 실질적으로 일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게 이쪽의 해명입니다. 네. 실제로 관여하지 않았다고 하는 게 이제 조 후보자 측의 입장이고, 정리하면, 그러니까 가만 소송에서 져버리면 51억 돈이 동생네한테 가니까 네. 그냥 조 후보자가 이사로 있으면서 웅동학원에 아버지 학원에 이사로 있으면서 그냥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아 버린 거 아니냐. 그래서 주광덕 의원은 배임 아니냐 뭐 이런 주장을. 근데 실제로 네. 공사를 했고 공사 대금이 그 남아 있는 것이 맞다고 한다면 배임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고요. 네. 오히려 건설업자 입장에서는 공사를 했는데 공사 대금을 보통 받지 못하면 기본 재산의 압류 조치를 할 수 있고 강제 집행을 해야 되는데, 네. 특수하게 웅동학원이라는 학교 법인에 대한 재산은 압류나 경매가 쉽지 않습니다. 거의 불가능하다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학원이 재정이 어려워서 사실상 공사 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그 경제적 상황 때문에 지금 20년 동안 이 공사 대금이 네. 제대로 동생 부부한테 또는 그 운영하는 회사한테 지급되지 않았다라고 하니, 결론적으로는 공사는 했지만 현재까지도 공사 대금은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51억 원 채권을 승소해서 동생이 가져가서 그 채권 양도 소송에서는 이겼지만 실제 돈을 준 건 없다. 오늘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민주당 김종민 의원도 그 이야기를 하던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네. 문제는 이 아들이 공사해준 공사대금 그건 아직도 못 받고 있어요 또.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채권 추심을 하면서 소송을 제기한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거는 실제로 실효성이 없는 채권이에요. 왜냐하면 승소를 했잖아요. 승소를 해도 교육법인은 강제 집행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1원도 지금 안 나가고 있는 거고 앞으로도 안 나가는 돈입니다. 그럼 소송에서는 승리를 했지만 실제로 받아낸 돈은 1원도 없다. 받아낼 수가 없는 돈이에요. 만약에 예. 이 어떻게 아주 무슨 뭐 천재지변이라서 학교가 청산된다거나 뭐 이런 아주 특이한 상황 아니면. 자, 그러면 알겠습니다. 학교에서 조 후보자의 동생에게 한 푼도, 소송에서는 졌지만 한 푼도 안 갔다는 건 알겠습니다. 그럼 소송을 왜 했습니까? 못 받을 줄 알면서. 향후라도 학교 법인의 재정 상태가 좋아져서 일부라도 변제할 가능성은 여전히 법률적으로 남아 있는 상황이죠. 그를 네. 대비해서 10년 한 번만 한 것도 아니고 20년 10년 지나서 그 채권의 소멸시효 때문에 혹시 또 돈을 못 받을까 봐 소송을 또 했습니다. 네. 그는 돈을 받아내겠다는 의지가 매우 강한 거잖아요. 가능성을 남겨뒀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포기를 하기보다는 그래도 채권 자체는 살려두는 것이 일반적이고, 변호사들도 조언을 합니다. 10년 지나서 연장하십시오 해서 기계적으로 형식적으로 채권 연장하는 소송들을 하는 경우는 있거든요. 네. 근데 어찌 됐든 현재 뭐 그 학원의 재정 상태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공사 대금을 줄 만큼의 형편이 아니라는 지금은 것이고, 돈이 없다. 예, 네. 당사자들도 이 돈을 받아서 경제적인 이득을 발생시킨 바가 없고 향후에도 가능성이 낮다,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합니다. 일부에서는 자산이 한 120억 정도 되는데 이것저것 다 팔면 네. 학교가 문을 닫아야만 그렇죠. 받을 수 있는 돈이 그러니까 없는 교육 상태여야만. 목적의 학교 법인 같은 경우는 네. 아이들의 수학권이 가장 근데 중요하니까 만약에 학생 수가 줄어서 언젠가 학교가 문을 폐교한다. 닫게 되면 학교가 청산할 것이고, 그러면 그 50억이 동생네에게 먼저 가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그래서 청산 소송으로 과정에서 자산이 남고 일부 네. 채권에 대해서 변제할 수 있는 여력이 있으면 일부는 변제될 가능성은 남아 있지만, 네. 보통 학교 법인이 잘 그렇게 청산되거나 해산되는 일은 극히 드물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가능성이 예, 그 가능성도 좀 낮은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동생이 이혼했단 말이에요. 네. 동생의 부인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그 50억 중에 10억 원인가가 처음에 동생 부인이 받아야 할 몫으로 돼 있더군요. 맞습니다. 네.
근데 이게 그러니까 이혼하고 안 하고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혼하고 안 하고의 상관은 네. 그 전 부인이죠. 동생의 전 부인이 호소문도 냈어요. 그 네. 안에 소상이 적혀 있는데 네. 사실은 이 동생이 아버지로부터 하청을 받아서 건설업을 했잖아요. 그 회사도 폐업했습니다. 네. 청산이 됐는데 대신에 이 부인과 함께 당시 이혼하기 전에 부인과 함께 다른 회사를 하나 만들어요. 네.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51억 원의 채무채권이 이 처음에 건설을 했던 하청업체가 아니라 새로 설립한 회사로 양수도가 된 거예요. 네. 근데 이 중에 이제 사실 생활비를 한 푼도 안 가져왔다. 이게 이제 이 전 부인의 하소연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전 남편도 당시에 미안했는지 받을 돈이 51억 원이 있는데 10억 원을 당신 명의의 채권으로 설정을 하겠다. 네. 이게 언제 받을지는 여전히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확인할 수 없는 겁니다. 청산되지 않으면 못 받는 돈이에요. 하지만 살아있는 채권이니까 당신 명의로 가지고 있어라. 판결문이라도 가지고 있어라. 채권은 살아있는 것이니까. 네. 라고 해서 10억 원을 처음에 언제라도 떼줬다가 돈이 될까 하고 이제 10억 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게 뭐 위자료나 밀린 생활비, 네. 양육비에 이제 몫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부인은 그냥 전 남편의 권고대로 나는 판결문을 받아서 10억 원의 채권을 가지고 네. 있다. 하지만 이것은 돈이 되지 않고 있는 자, 것이다라는 거예요. 의혹을 제기하는 쪽에서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동생이 처음에 했던 건설사는 망했습니다. 네. 여기서 부채가 많아요. 맞아요. 동생은 회사는 망했어도 갚아야 할 돈이 많이 남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설령 저 50억 원의 채권을 아버지 학원으로부터 받았다 해도 동생은 그 빚 갖고 나면 남는 게 없다. 없죠. 네. 그런데 위장 이혼을 하면 아내는 제3자니까 아내에게 채권을 떼놓으면 그렇죠. 아내는 일부 돈을 가질 수 있죠. 그래서 위장 네네. 이혼한 거 아니냐. 지금 논리적으로는 그 말씀도 하나의 가설이 충분히 설립이 돼요. 네. 만약에 이 두 부부가 지금은 이제 이혼한 사이지만 위장 이혼이고 10억 네. 원이라도 살려놓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건설사의 또 이 채무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네. 10억 원을 우리가 키핑을 해놓은 것이라면 지금 말씀하신 논리도 설립이 돼요. 이것은 이제 그 동생과 조 후보자의 동생과 이 재수 씨가 네. 답을 해야 될 문제인데 지금 전 재수는 답을 한 거예요. 위장 이혼이 절대 아니고 나는 결혼 생활 중에 이렇게 고통을 받았고 네. 10억 원의 채권은 판결문으로만 받아가지고 있고 그 이후에 나는 아는 바가 없다. 네. 그리고 우리는 위장 이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또 조국 후보자가 살던 네, 아파트를 또 동생의 이혼한 네, 처에게 팔고 맞습니다. 또 그 전에 살던 빌라 살 돈도 주고 네. 이건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자 2013년에 그 4년에? 네. 2013년에 네. 그 부친이 돌아가십니다. 네. 그리고 이 동생은 망했죠. 네. 자 2014년 아닙니다. 자, 네. 2014년 거 그래픽을 보여주십시오. 네. 그래서 2014년도입니다. 네. 2014년도에 아파트에 이 시어머니와 네. 그리고 전 재수 씨가 당시는 이제 결혼 관계 있었기 때문에 함께 살고 있었던 거예요. 네. 아파트에. 그런데 조 후보자의 부인이 이때 이제 어떤 일을 2014년에 하냐면 네. 아파트를 전세로 내놓습니다. 네. 그럼 아파트에 해운대에 있는 저 오른쪽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네. 아파트를 전세로 내놨어요. 2억 7천에 내놓죠. 2억 7천을 전세금을 받았죠. 네. 그 돈으로 같은 날 2억 7천만 원의 빌라를 하나 매입하는 겁니다. 지금 이제 매매라고 써 있죠. 네. 그런데 그 소유를 바로 이 전처 네. 이름으로 한 거예요. 네. 그리고 그 집에는 시어머니가 들어가서 사셨어요. 자, 그래픽을 보여주십시오. 네. 그래픽을 다시 보여주십시오. 네. 아파트에서 나와서 자, 제가 맞게 이해했나 보십시오. 네네. 자, 조 후보자 부인이 저 아파트 오른쪽에 있는 해운대 아파트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걸 네. 2억 7천만 원에 전세로 내놓고 전세를 내주는데 공교롭게 그날 그날 이혼한 동생의 이혼한 배우자가 네. 저 빌라를 삽니다. 2억 7천만 원 주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전세돈으로 이혼한 동생 부인에게 2억 7천만 원 주면서 너가 저 빌라 사 이렇게 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에 대해서 의혹이 아니고 맞다고 인정을 했어요. 오늘 인정을 했죠. 네네, 오늘 인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네. 저 전세를 놓은 돈을 나에게 보내줘서 네. 빌라를 산 것이고 빌라를 살 때 네. 시어머니가 자신에게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자, 나를 여기서 평생 살게 해다오. 네. 지금 저희가 이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40으로 임대차 계약이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고 이제 전 시어머니가 네. 들어가서 사시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그렇게 해다오라고 이제 해서 네.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렇게 그 해서 돈은 증여가 맞다. 증여세는요? 증여세 여부를 따져보고 네. 세금을 내야 할 것이 있다면 향후 처리하겠다. 그러니까 안 이게 냈다는 이제, 소리잖아요. 예, 안 냈을 가능성이 높죠. 자, 정리하면 현재 상황으로는. 조국 후보자의 부인이 이혼한 동생의 부인에게 전 동서입니다. 그렇죠. 전 동서죠. 네. 조국 후보자의 전 재수 씨죠. 네. 네. 에게 2억 7천만
주면서 그 빌라를 사라 했다 이거죠? 맞습니다. 여기까지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를 네. 월세로라도 모셔다오. 네. 시어머니 얘기는 평생 나를 여기서 살게 해다오라고 네. 했다는 거죠.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이혼한 아들의 전 부인 집에 네. 시어머니가 살게 되는 거예요. 그 전 시어머니가 살고 매우 있는 이례적인 거죠. 이례적입니다. 네. 하나 더. 이례적입니다. 그러고 나서 3년 후에 2017년에는 네. 아예 그냥 아파트를 그 집에 팝니다. 예, 살고 있는 집을. 전세를 놨던 그 네. 아파트. 해운대 아까, 아파트. 예, 예. 네. 2014년에 매입한 빌라 말고 네. 그 시어머니가 원래 살았던 그 집, 네. 그 전세 2억 7천에 놨던 아파트를 3억 9천만 원에 팝니다. 네. 근데 판 사람도 또다시 전 동서예요. 네. 예, 그러니까 조 후보자의 부인이 팔았으니까 네. 전 동서에게 판 거예요. 그러니까 3년의 간격을 네. 두고 하나는 빌라를 돈을 줘서 매입하게 했고 시어머니가 살고 그다음에 전세를 놨던 아파트를 매각을 했는데 바로 전처에게 매각을 했다. 네. 근데 이제 이때는 이 명확합니다. 2017년 11월이기 때문에 이 조국 후보자가 민정수석으로 청와대에 들어갔고 네. 아무래도 이제 다주택 보유자는 네.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걸 인지한 시점이라 저 아파트를 아예 처분할 생각이었던 것 같은데 네. 자 이것이 결국은 차명 보유한 게 아니냐라는 게 혹시 야당의 준 것처럼 의혹인 거죠. 서류만 꾸며놓은 네, 거 네. 아니냐? 매매 계약만 해서 동생네 부부는 실제로는 같이 사는 네. 부부고 그렇죠. 그래서 동생 이혼한 것처럼 꾸며서 동생 부인에게 제3자에게 네. 판 것처럼 하면 조 후보자는 일가구 1주택이 되니까 네네.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어디까지나 일가구 의혹입니다. 1주택이지만 네. 사실은 이게 다 이 전 동서 네. 혹은 전 재수 씨의 이름으로 보유한 이 조 후보자의 재산이 네. 아니겠느냐라는 게 야당의 의혹인데 네. 어쨌든 뭐 이 조 후보자의 전 재수 씨는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위장 이혼이 아니고 증여로 받은 건 맞지만 네. 이거는 이제 차명 보유가 아니고 내 거 맞고 아파트도 3년 후에 네. 이걸 왜냐하면 그 전세를요 그 전 재수 씨가 살고 있었어요 그 네. 아파트에. 그러니까 그걸 그냥 네 명의로 매입을 해라라고 해서 3억 9천에 그 집을 사서 자신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한 하소연은 구구절절해요. 아이를 네. 데리고 아이를 키우면서 이제 싱글맘으로 살고 있는데 그래도 전 시댁 식구들이 사람들은 좋아서 이런저런 배려를 해줬다. 네. 하지만 전 알겠습니다. 남편은 이 가정을 부양하지 못했다. 이런 또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요. 조 후보자 딸이 의학전문대학원을 다닐 때 2번을 낙제하고도 장학금을 네. 6학기나 받았다. 이건요. 네, 이것도 뭐 부적절하다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일단 학교 부산대 측에서는 적법하다, 절차에 위반된 게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네. 외부 장학금이라는 겁니다. 학교에서 관여하지 않은 외부 장학금이고 이게 성적 장학금이라면 네. 낙제받은 학생한테 줄 수 없는데 이것이 네. 성적 장학금이 아니라 면학 장학금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부 열심히 하라고 동료 차원에서 주는 장학금이라서 이 교수의 설명도 낙제도 하고 굉장히 공부를 어려워해서 열심히 하라는 취지에서 이제 장학금을 줬다라고 그 설명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일단은 이 장학금을 받은 사람들의 어떤 횟수나 내용들을 보니까 이 조 후보자 자녀가 많이 받은 편에 속합니다. 그런 점들이 지금 의혹이 네. 제기되고 전부 있는 합치면 상황입니다. 1,200만 원인가 그렇더군요. 네. 그러니까 한 6명 정도가 받고 7명이 받았는데 단 한 차례씩만 보통 장학금을 여러 네. 번 주기보다 한 번 정도 그렇죠. 동료 차원에서 주는데 다른 사람들은 한두 번 받고 네. 그쳤는데 이 조 후보자 자녀 같은 경우는 여러 차례 받은 6번 것이 받았다. 예, 네. 혹여라도 특혜를 받거나 이런 여러 가지 그 관계가 있었던 거 아닌가 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네. 더군다나 A 교사가 부산 의료원장으로 취임한 것인데 이게 이제 장학금도 주고 이렇게 해서 헌의를 베풀어서 이 승진하는 데 도움이 된 것은 네. 아닌가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지만 지금 부산대 부산의료원 모두 다 이런 사실은 사실 무근이다 이렇게 밝히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네, 조 후보자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언론 등에서 제기하고 있는 저의 현재 가족 그리고 저의 과거 가족 전체에 대한 의혹 제기 잘 알고 있습니다. 고위공직자 후보로서 감당하고자 합니다. 국민들께서도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는 점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체적 진실과는 많이 다릅니다. 국민의 대표 앞에서 소상히 밝히겠습니다. 국회 청문회를 내일이라도 열어주신다면 즉각 출석하여 모두 하나하나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법무부 장관 후보 내정 시에 약속드렸던 것처럼 임명되고 나면 펼치고 싶은 정책과 비전에 대해서도 조만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 검증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열흘 전에 딱 이 자리에서 지명소에 밝히셨잖아요.
그 뒤로 이제 많은 의혹들이 나왔는데 마음가짐은 어떻게 달라지셨습니까? 기본 마음가짐은 변함이 없고요. 국민의 대표 앞에서 모든 것을 밝히고 답변드리겠다는 기조입니다. 청문회가 늦어질 수도 있는데 그때까지 입장 변화 없으신가요? 국회 일정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동안 조국 후보자가 민정수석으로 있으면서 또 네. 다른 여러 사회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날카로운 그렇습니다. 입장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만 볼까요? 네. 칼럼 하나 보겠습니다. 네.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뭐 보신 대로 위장, 스폰서 어찌 보면 이제 재테크를 좀 비도덕적으로 해서 재산이 있는 사람들은 재산을 증식하고 우리가 양극화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재산이 없는 서민의 편에서 정의로운 목소리를 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이 조국 후보가 소상히 다 밝혀서 이 적법한 절차에 걸친 재테크를 했을 뿐이고 위장이혼 아니고 그리고 차명재산 보유하지 않았다고 치더라도 네. 지금 이 사모펀드 오늘 얘기 안 했지만 사모펀드의 투자 문제라든가 다주택을 보유하면서 저렇게 가족 간에 거래했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여권 지지층 내에서도 네. 여당 내에서도 지금 일부 비판의 목소리가 있는 게 사실이고요. 네. 그 이제 야당은 내로남불이라고 아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이 조국 후보의 기존의 이미지에 좀 국민적 차원에서 도덕적 이 상처를 입게 되진 네.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재산 중에 그 70억 원 약정을 했지만 뭐 그건 두 번째로 74억 치고, 원 약정을 했죠. 10억 원 정도를 10억 5천만 원 사모펀드에 투자한 문제. 네.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본인은 이 주식에 투자했던 돈을 회수했고 네. 현금이 있는데 네. 이 현금은 본인 재산이니까 금을 살 수도 있고 달러에 투자할 수도 있고 네. 은행에 예금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굳이 사모펀드에 넣었다라고 하는 것은 조국 후보답진 않다.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 다만 조국 후보가 평소에 주장하던 것과는 다소 다른 이 행동으로 보인다라고 느낍니다. 손 변호사 어떻게 보세요? 기본적으로 민정수석에 들어가려면 주식 투자를 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다 팔았습니다. 그 네. 돈을 팔고 한 10억 원 정도가 현금이 있다고 쳤을 때 지난주에 나왔던 김희정 전 장관 말은 그냥 속편하게 예금했으면 됐지 않느냐 하는데 그럼 아무 물론 문제가 그랬으면 없었겠죠. 되지만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 잘 아는 손 변호사가 만약에 민정수석이 되는데 잘 아는 사모펀드에 10억을 맡기면서 블라인드 펀드 내가 모르는 아무데나 투자해 주세요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권력자들이 조심해야 될 덕목 중은 나는 불법 비리를 저지르지 않는데 주변에서 은근히 특혜를 주거나 많은 여러 가지 경제적 이익을 주고 그 경제적인 이익에 기회를 주면서 본인들의 어떤 성장을 하거나 이익을 취득하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 그것마저 솔선수범해서 잘 관리를 하는 것이 공직자의 덕목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 사모펀드 같은 경우는 현재까지는 불법적인 부분은 별로 발견되진 않습니다. 오히려 손실을 보고 있다 그래요. 예, 다만 그래도 좀 의혹이 제기될 정도로 오해 살 만한 행동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문회에서 좀 해명이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네. 자막 나간 것처럼 제가 방송 들어올 때 법사위 간사들이 여야 간사들이 모여서 네. 다른 장관 후보자들은 지금 날짜가 잡히고 있는데 맞습니다.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지금 이 문제를 계속 끌고 가기 위해서 청문회 그렇죠. 날짜를 잘 안 잡아주려고 그렇죠.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자막 보니까 역시 조국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는 날짜도 아직 못 잡은 것 네, 같습니다. 9월까지 아마 늘어지지 않을까 싶은 것이요. 네. 정기국회 열릴 때까지 조국 후보 문제를 끌고 가겠다가 야당의 입장이고 지금 민주당은 네. 8월 30일 이전에 해달라라고 하는 요청인데 네. 이 아까 조국 후보는 마음이 급하잖아요. 내일이라도 열어주면 다 밝히겠다고 하잖아요. 저도 좀 빨리 열려서 네. 빨리 이 문제가 밝혀졌으면 좋겠는데 아마 한 10여일은 더 가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그 사모펀드 조 후보자가 투자한 사모펀드의 실질적인 주인이 조 후보자의 오촌 친척이다라는 주장이 나왔었는데 후보자 측은 일단 전혀 오보라고 사실이 아니다. 했죠. 네. 네, 이렇게 부인했습니다. 청문회 때 또 뭐 밝혀지겠죠. 밝혀지겠죠. 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임대주택 관련된 소식도 준비했는데 시간 때문에 이건 다음 기회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최영일 평론가, 손정혜 변호사 수고하셨고요. 사사건건 내일 장제원, 박범계 의원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